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를 맡은 노홍길입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오픈 AI의 최신 버전인 챗GPT 4 옴니를 먼저 소개시켜 드린 후에 본격적으로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 주립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원균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뉴저지 주립대에서의 근무와 관련된 일에 대해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감사인 정책 세미나에서 대격변 시대 인공지능이 회계 분야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인상적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10초 정도의 도입 부분을 작성해 주세요. 발표 도입을 인상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청중의 관심을 끌고 주제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메시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10초 정도 후 도입은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경제와 비즈니스의 풍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회계의 근본적인 방식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단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점, 인공지능이 회계 분야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도 발표 주제의 심각성과 현실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별로 흥미롭지가 않네요. MZ세대에 맞게 보다 더 재미있게 작성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NG 세대에 맞게 좀 더 흥미롭고 캐주얼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다음 도입부는 트렌드와 변화를 강조하면서도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요즘 AI가 안 들어가는 분야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회계까지 AI가 파고들 줄은 몰랐을 겁니다. 영화 속 로봇처럼 지루한 숫자들을 대신 처리해주고 우리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AI, 회계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확인해보죠. 이렇게 하면 가볍게 시작하면서도 AI와 회계의 연결성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방향이 더 나을까요? 마음에 들어요. 영어로 작성해 주세요. Glad you liked it. Here's the English version. These days, is there any field that AI hasn't touched? But I bet most of you didn't expect it to shake up accounting too. Imagine AI handling all the boring numbers like robots in the movies, freeing us up to focus on more important things. So, how exactly is AI reshaping the future of accounting? Let's dive in and find out together. I think this tone will engage the NG generation well. 중국어로도 바꿔주세요. 여기 중국어로 번역된 버전입니다. 现在还有什么领域是没有被人工智能触及到的吗？但我敢说，大多数人可能没想到它会颠覆会计领域。想象一下，像电影中的机器人一样，人工智能帮我们处理那些枯燥的数字，让我们能够专注于更重要的事情。那么，人工智能究竟如何在重塑会计的未来？今天，让我们一起来探讨吧。이렇게 표현하면 중국어로도 비슷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최신 챗GPT 버전을 보고 나서 굉장히 많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가 챗GPT를 사용한 지가 거의 2년 정도 되는데 기존에는 제가 뭐 글을 입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도 주는 수준이었는데 이번 버전부터는 사진을 찍거나 말을 하면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 답변을 다시 언어로 바꿔서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번역 같은 경우는 뭐 25개 국어로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뭐 빙산의 일부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챗GPT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그림에 관련해서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원리를 가르치는 교수님과 학생 그리고 대학 강의실의 모습을 그려주세요. Here is the image of a university classroom with a professor teaching accounting principles to students. Let me know if you'd like any adjustments. You can check out the images in our conversation history.
보시다시피 그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럴싸한 그림을 작성해 주네요. 뭐 아래에 보시면 뭐 수정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특정 부분을 뭐 바꿀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장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그림을 인터넷을 통해서 또 공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시 또 수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너무 젊으세요. 50대 중반의 교수님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스텔 톤으로 다시 그려주세요. I've updated the image with a professor in his mid 50s and softened the colors to pastel tones for a more calming atmosphere. Let me know if you'd like further adjustments.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는데요. 뭐 다시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시 챗GPT한테 얘기를 하면 또 고쳐줍니다. 뭐 배경 아니면 뭐 칠판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뭐 학생들 뭐 다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뭐 간단한 챗GPT 뭐 소개였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다룰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이걸 제가 한번 사용해보고 나서 너무너무 감명을 받았거든요. 이게 전에는 제가 AI를 한 지가 꽤 되었는데 이런 AI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제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뭐 앞으로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 가지 예를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 뭐 제 발표는 뭐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가 뭔지,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AI가 생성형 AI 또는 뭐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런 AI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어떻게 계속 발전을 해서 더 좋은 형태로 발전이 될 것인가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인 이런 AI가 회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제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런 AI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그다음에 저희 그 공인회계사 아니면 감사인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AI는요,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제가 슬라이드 포인트를 제가 먼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생성형 AI거든요. 뭐, 잘 아시고 계시는 뭐, 챗GPT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코파일럿, 구글의 제미니 같은 경우를 생성형 AI라고 하는데요. 이건 AI의 아주 작은 분야입니다. 도식에서 보시다시피 AI가 큰 그림이고요. 거기에 머신러닝, 딥러닝, 파운데이션 모델, 거기에 트랜스포머, 그다음에 제너레이티브 AI가 있는 거거든요. AI는 1950년대에 투동이 됐습니다. 뭐 아이디어는 인간의 지능량이 필요한 작업을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60년대를 지나면서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머신러닝의 모든 기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는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도 작지가 않아서 60년대를 넘으면서 AI 일차 붐이 죽어버리고 침체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게 개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컴퓨터가 알아서 이제 규칙들을 만드는 거죠. 규칙들을 일일이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사람이 질문을 하면 이 규칙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조언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문가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런 전문가 시스템도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있는 지식을 일일이 규칙을 만들 수도 없고 그걸 또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도 힘들어서 이것도 역시 90년대에 넘어가면서 침체기가 와서 두 번째 침체기가 이제 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공지능의 하위 분야인 뭐 신러닝이라는 게 개발이 되었거든요. 기계가 뭐
인간의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데이터로 기계를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게 90년대에 개발이 되었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파고, 딥러닝이거든요. 이게 그 신경망, 사람이 가지고 있는 뇌 구조를 표현한 신경망 시스템입니다. 이걸 모형화해가지고 만든 게 딥러닝이고요. 이런 딥러닝이 뭐 알파고 같은 경우에서 뭐 바로 최고의 권위자를 이겨버리고 해서 이게 큰 붐이 생겼고요. 이런 딥러닝 신경망 기준으로 한 모형들이 개발이 되었는데 이 모형이 기반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반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모형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그 모형을 만드는 기법 중에 하나가 트랜스포머 모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순차 데이터를 기존에 있는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컴퓨터 사이언스에 계신 분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트랜스포머 모형을 적용을 해서 기반 모델 기반의 트랜스포머 모형을 적용을 해서 이제 그 텍스트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모형이 생성형 AI입니다. 요즘 이 생성형 AI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이제 그 특징을 세 개로 크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멀티모달 AI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종류 데이터. 전에는 텍스트만 했는데요. 요즘 이미지, 소리, 비디오 이런 것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챗GPT-4 옴니라 그러거든요. 이게 방금 보여드렸던 제가 지금 AI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AI가 저하고 답변을 주고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요. 조금 있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제가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소스를 결합을 해가지고 처리함으로써 이제 보다 더 세밀하고 복잡한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인베디드 AI거든요. 요즘 이제 앞으로 보기 시작을 할 건데,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라든가, 뭐 삼성을, 헤드로 해서요.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라든가 소프트웨어에 AI를 장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베디드 AI 기능을 통합을 해서 사용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가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코파일럿 같은 경우 다 들어있고요. 요즘 뭐 웹 브라우저 보시면 다들 들어가 있습니다. 번역 같은 것도 쉽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화기에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기계에 이런 AI들이 들어가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AI가 지금 얼마나 사용이 되고 있고 얼마나 개발이 되고 있는가를 조금 이따 더 보여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웬만한 것에는 지금 AI가 다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은 기반 모델인데요. 대규모 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사전에 훈련된 모델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사전에 훈련된 기반 모델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AI 응용품들이 개발이 시작되거든요. 뭐 회계법인에서는 기반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뭐 감사에 특화된 AI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요. 기업은 기업대로, 교육에서는 교육 분야에서 이렇게 도메인에 특정된 AI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아마 조만간에 이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AI, 쟤는 생성형 AI가 굉장히 히트를 친 이유가 뭐냐면, 이 전까지는 AI가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이걸 알고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 생성형 AI가 들어오면서부터 전문가가 아니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AI 사용에 일반화를 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되게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뭐 전화기에도 들어있고요, 아이패드도 들어있고 아까 소프트웨어에 제가 뭐 챗GPT를 쓰긴 했지만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하면 얘가 이걸 알아먹고 제가 원하는 대로 그림도 그려주고 말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글도 작성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특징은 그 기존의 AI를 사용을 하려면 굉장히 고가의 비싼 컴퓨터가 필요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AI들이 전부 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탑재되어 있어서 일반인도 약간의 돈, 이제 많은 돈이 아니죠. 약간의 돈을 지불을 하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접근성을 뭐 제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AI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AI 모델들은 오픈 소스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이따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한국도 한 11개 정도 AI 챗GPT 3.5하고 비슷한 정도의 AI 그 플랫폼이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 공유 문화가 AI 발전을 훨씬 더뭐 증가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뭐 인터넷을 가시거나 유튜브를 가시거나 가시면 굉장히 많은 교육 소스들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쉽게 배우고 또 본인이 쉽게 AI 이제 를 기존에 개발된 AI를 이용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AI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사전 훈련된 모델들이 되게 많고요. 이런 훈련된 모델을 통해서 분야별로 AI 응용 프로그램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AI가 크게 막 개발이 되고 있고 많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저희는 그 저장소라 그러는데 저장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건 한 세 개 정도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허깅 페이스의 저장소도 있고 그다음에 There is an AI 포데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이트도 있고 챗GPT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하는 건 챗GPT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시면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뭐 영어가 싫으시면 요즘은 웬만한 웹브라우저에 마우스 반대편을 누르시면은요. 여기에 저는 이제 구글 엣지를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쓰는데 거기 보면 트랜스레이트 다 됩니다. 한국말로 트랜스레이트 하면 쉽게 보실 수 있거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완벽은 않지만 뭐 읽을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AI도 있고요. 글을 쓰는 AI도 있고요. 뭐 학자들을 도와주는 AI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라도 노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어주는 AI도 있거든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 관련해서는 다른 AI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도와주는 AI도 있고요. 아주 굉장히 많은 AI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그 전화기를 쓰면서 그 앱스토어 있듯이요. 뭐 삼성 앱스토어나 구글 스토어나 아니면 뭐 애플 스토어에 가지고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사가지고 전화기에서 쓰듯이 조만간에 AI 앱 스토어 같은 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이제 그런 AI를 그런 앱 스토어에서 적당한 가격을 주고 사서 사용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뒤쪽에 레퍼런스에 참고문헌에 다 있으니까 시간이 되실 때 한번 가셔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걸 계속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그다음 여기 가셔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이런 AI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보면 뭐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보시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많은 뭐 한계가 있고요. 또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제가 뭐 조금 이따 보여드리긴 할 건데, 뭐, 간단하게 뭐 설명을 보여드리면, 예를 보여드리면, 어, 예, 되게 간단한 수학인데요. 제가 뭐 보여드려서 이것저것 왔다 갔다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쓰고 있는 챗GPT거든요. 챗GPT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는 돈을 내고 쓰는 그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무료 버전은 3.5인데, 이제 고등학교 수준이고요. 4.0은 아마 대학원 수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이따 제가 자세히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가 참 불편한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241 마이너스, 그 다음에 가로치고 마이너스 241 플러스 1은 답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 답은 1이거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483이라고 답을.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AI가 이런 생성형 AI들이 대단하기도 하고, 사람 말도 알아먹고, 글도 만들고, 뭐, 분석도 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이 AI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수학 문제라든가 수학에는 굉장히 전뱅이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쉽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많은 개발자들이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긴 하겠지만 아직도 뭐 다단계 추론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는 환각 현상이거든요. AI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영어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스트로베리에 알이 몇 개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영어로.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이 하나, 둘, 세 개가 답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어 이번엔 또 알이 세 개라고 얘기를 하나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했을 때는 두 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라고 나오거든요. 얘가 답이 종종 바뀝니다. 그런데 완벽하지도 않고 틀린 경우도 있고요. 이걸 똑같이 한국말로 오면 또 답을 맞추더라고요. 또 두 번이라 그러나요? 아까는 또 세 번이라 그래서 뭐 이게 물어보는 때에 따라서 종종 답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AI가 답을 준다고 해서 이걸 100% 맞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언제든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AI들이 개발되는 게 기존에 사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모형이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잘못된 오류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AI들은 생성형이기 때문에 오늘 물어본 거나 조금 이따 물어보거나 뭐 하루 후에 물어보는 거나 조금씩 바뀌거든요. 자율성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어본 게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것보다 생성해서 좀 더 뭐, 그,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형 자체에 자율성을 줘서 똑같은 질문을 지금 하거나 2분 후에 하거나 답이 조금씩 다른 걸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환각 현상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감독 없이 AI를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제 예측이 잘못된 모형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한 가지 보여드리려고 이걸 하나를 했는데 이거 화면을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수 있도록. 이것도 한국말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AI를 사용해가지고 사람을 고용을 하고 또 해고에도 사용을 하거든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뭐 이 링크는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모집을 하기도 하고 광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읽어본 것 중에 하나는 그 링크드인에서 4만 명에 있는 사람들이 생성 AI로 활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뭐 이제 그 채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건 이제 아마존에 관련된 건데 해고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AI가 사람을 해고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블랙박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도 작성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모형들이 사람 감독 없이 사용이 됐을 때는 의사결정에 많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오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현상 그 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그다음에 김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여러 가지 법적 보호 사항이요. 이제 이런 AI들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작권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이 모형이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을 하면 이 소유권이 기존에 있는 사람 것인지 아니면 새로 만든 사람 것인지 아니면 AI 회사 것인지 이런 문제들은 아직 풀리지도 않고 있고요. 아직 그 얘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풀어야 될 문제들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런 생성형 AI가 되면서 이런 AI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하고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 간의 그 지식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존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럴 때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돼? 그다음에 새로운 AID 오늘도 뭐 날마다 이런 회사들은 계속 개발을 하거든요. 이런 AI들 모형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이 돼 있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뭐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속적인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실무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런 AI를 교육을 시킬 것인가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AI가 주는 답변을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생존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풀어야 될 문제들. AI 기술이 이제 계속 보편화되면서 AI 윤리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 최근에 보니까 그 딥페이크를 사용을 해가지고 문제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뭐 AI를 사용을 해서 사람을 채용을 하거나 사람을 그 해고를 하거나 이럴 때뭐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윤리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 이제 그 AI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AI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뭐 숙제를 내주거나 그럴 때 학생들이 AI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AI한테 물어보면 답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근데 이걸 어 이게 자이든 타이든 뭐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냥 숙제를 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이제 각 학교에서 규정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규정들은 나오긴 하지만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뭐그 강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웹사이트에 가시면 그 AI가 작성한 글인지 아닌지 그 디텍트해주는 툴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이제 학교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해보라는 게 이런 툴에 가서 학생들이 낸 리포트를 집어넣어서 이게 그 사람이 적은 건지 AI가 적은 건지를 뭐 디텍트를 해주긴 하지만 또 이와 반대로 이걸 바이패스 해주는 또 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AI가 작성한 글을 이런 바이패스 해주는 AI에다가 집어넣으면 사람이 쓴 것 같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툴들은 디텍트 해주는 툴들도 다 바이패스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창과 방패 싸움 같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가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이건 제가 그 뉴욕타임즈에서 몇 달 전에 나온 건데 그 오픈 AI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내부에 계신 분들이 고발을 한 거거든요. 이 지금 AI 산업 자체가 굉장히 캐시커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요. 이 시장에서 이기기 시작을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 AI 그 개발에 경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더라도 AI 개발사들이 그 문제를 밖으로 표출을 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non-disclosure agreement라고 해가지고 뭐그 본인들이 이런 것들을 알게 되더라도 발표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거버넌스가 가장 큰 문제가 돼요. 조직들이 AI를 계속 사용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런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회계학 쪽에서는 CPA가 감사도 하고 뭐 어슈런스도 계속 제공을 해서 이런 지식들이라든가 뭐 이해 뭐 위험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윤리적인 감각을 갖추고 있어서 AI 거버넌스 분야에 또그 CPA들이 이제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걸로 뭐 AI CPA 계신 분 이야기를 하고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건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국 대형들이거든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많은 걸 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많이 최근에 한 게 유럽에서 인공지능법이라는 게 만들었고요. 미국에서는 그
인공지능 안전하고 인공지능 안전하고 보장성 개발과 활용을 위한 행정명령이 그 이제 입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각국이 대응을 하는가를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한국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한국 이게 제가 전자신문에서 며칠 전에 제가 읽어본 거거든요. 한국이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 모델 11개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하고 중국을 제치 그 다음으로 세 번째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국 개발되어 있는 AI들이거든요. 이게 아마 챗GPT 전 버전 3.5 정도 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개발이 돼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언젠가는 이런 모형들을 뭐 KT라든가 LG나 삼성들이 본인이 제공하는 기계라든가 아니면 서비스에 탑재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모형이 만들었는가, 이게 사생활 보호라든가 아니면 그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고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이제 서서히 한국에서도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한국을 찾아봤는데 이런 연구는 많지는 않고요. 이제 대부분 학교에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AI 사용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무에서는 아직까지는 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도 몇몇 법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법들 자체가 어, 그냥 고지하는 형식이지 뭐, 다른 나라 같이 방지하는 것 같지 않아서, 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 입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는 생성의 미래 동향이거든요. 뭐, 이제 제가 기존에 있는 문서들을 읽어보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실무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렇게 같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챗GPT 4 온리를 쓰고 있는데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챗GPT 5라는 게 나옵니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모델이 되고요. 이런 모델들은 개인화가 될 것이고요. 이런 개인화된 모델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음성, 이미지 아니면 그림 이런 것들이 다 사용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런 모형들이 가상현실에도 들어가고 로봇 공학에도 들어가서 여러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될 거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저희가 사용하는 모형은 지금 챗GPT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많은 것을 물어보면 얘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 3초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사람들이 1, 2초라든가 2, 3초 기다리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큰 모형을 작게 만들 겁니다. SLM이라고 해가지고 그 소형 언어 모델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런 언어 모형들이 이제 저희들이 쓰는 전화기에도 들어오고 시계에도 들어가고 해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화가 될 거고, 그다음에 AI를 통해서 그 반복적인 작업들이 많이 자동화가 될 거고요.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뭐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사용이 되고, 이제 제가 뭐 조금 이따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기계들이 대부분 다 코드를 작성할 거고요. 이 코드들이 맞는지 틀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초창기에는 개발자들이 AI를 써가지고 코드를 만들기 시작을 하겠지만 이 코드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사람이 체크를 해야 되고 뭐 클릭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커지기 시작을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개발자들은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생산성이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제가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 게 꽤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 챗GPT거든요. 챗GPT가 어떻게 실무에서 사용되는지, 어떻게 교육에 사용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챗GPT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생성형 AI들이 많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도 있고요. 구글의 제미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페이스북도 있는데, 제가 챗GPT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는 얘가 제일 똑똑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는 가장 똑똑한 모형이 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사용하기도 편하고요. 이제 챗GPT는 일반인을 위한 챗이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파워풀해서 사실상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사용하는 법은 되게 쉽고요. 전에는 글로 쳤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말로도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사진을 해석을 할 때 사진 넣어놓고 설명해 주면 설명도 해주고. 네, 이 챗GPT의 장점은 대용량의 데이터로 훈련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있는 한 3, 40년의 인터넷 있는 데이터를 다 집어넣었다 그래요. 반응을 인간처럼 하고요. 제가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요. 그다음에 뭐 자연스럽게 사용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아까 보셨더니 그 만들어지는 AI들이 챗GPT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그 게임입니다. 네, 이건 뭐 그냥 보여드리려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가운데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챗GPT는 뭐 20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올해까지 왔고요. 이제 뭐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지능 수준을 보시면 2018년에 나온 챗GPT는 초등학교 수준이었고요. 19년에 2는 중학교 수준, 3도 중학교 수준이고요. 3.5가 무료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고등학생 정도 수준 됩니다. 그다음에 4는 대학원 수준이고요. 이제 챗GPT 5는 5는 2024년 말이나 25년 초에 나올 건데 얘는 박사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중요한 건 하나를 더 포인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토큰이라 그러거든요. 챗GPT가 그 작동하는 방식은 사람이 뭔가를 치게 되면 이 정보를 쪼개가지고 합니다. 그 쪼개는 것을 토큰이라 그러는데 글자 4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4개로 쪼개가지고 이걸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원하는 답변을 주는데 최근 버전은 11만 8천 개 정도의 토큰 정도 되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더블 스페이스 책은 더블 스페이스로 된 그 페이지는 한 200페이지 되고요. 싱글 스페이스는 100페이지 정도의 데이터를 집어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페이지 책을 채찌피트한테 주고 이 안에서 답변을 해봐 그러면 답변을 이게 더 이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그게 커질 것이고요. 어, 그 어마어마하게 뭐 발전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챗GPT 5가 나오면 그때 제가 또 생각하게 하겠습니다. 이 챗GPT는 그냥 글을 하는 거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고 있거든요. 뭐 달리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디오를 텍스트로 해주는 거, 그다음에 텍스트를 오디오로 바꿔주는 거, 뭐 그다음에 텍스트를 벡터화 시켜가지고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거, 민감성을 하는 거 정말 많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슬라이드에 전부 다 링크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봐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챗GPT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뭐 일반인들을 위한 챗GPT 때문에 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도 다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저희가 특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챗GPT는 확률을 기반해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새로운 그 글을 만들거나 뭐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챗GPT는 인풋이 들어오면 저희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토큰아이디라는 걸 하거든요.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유 이렇게 치면 요 아래 보시면 이런 글을 이렇게 4개 정도로 토큰 4개 정도로 쪼개냅니다. 이 쪼개낸 걸 이 쪼개낸 데이터가 그 오픈 AI에서 만든 모형이거든요. 이 모형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킨 거죠. 이런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글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들어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하와이유 하면 뭐 하와이유에 관련된 글들이라든가 이런 것 인터넷에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하와이유의 답변으로 가장 많이 나온 글을 이 모형이 알고 있다가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 모형 자체가 이제 그 저희가 말하는 신경망이거든요. 뉴럴 네트워크인데 예를 들어서 비스를 치면 얘가 이 모형을 딱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올 건 찾아듭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게. 그래서 파스타를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두 개가 들어가면 또 가서 그 다음에 가장 확률이 높은 걸 찾아가지고 그래서 글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챗GPT가 답변을 줄 때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그러거든요. 그게 제가 집어넣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본인이 가장 확률이 좋은 그 다음 단어라든가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그 작성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작동이 되게 만든 인공지능 모형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챗GPT가 회계 실무라든가 교육에 많이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뭐 제가 이거 빨리빨리 하고 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회계 규정이라든가 기준에 대한 질의도 가능합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뭐 리스에 관해서 알고 싶으면 리스에 대해서 알려주면 알려달라 그러면 되고요. IFRS 리스 기준하고 한국 회계 기준은 기준이 같은가 틀린가 다 차이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고 그다음에 자동화된 보고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많이 쓰는 건데 제가 중국 얘기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문제 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하고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싶은 게 뭔지 설명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습 문제를 내달라고 하면 연습 문제를 내줍니다. 네, 이걸 고등학생인가 대학생인가 아니면 이제 동일하게 얘기를 한다면 거기 그 수준에 맞춰서 그 문제를 내주고 네, 문서나 계약서 검토도 가능하고요. 뭐 이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부 커뮤니케이션 상담 같은 경우는 챗봇들이 되게 많이 요즘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그걸 통해서 사람이 답변하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미국에 요즘 전화 걸면 대부분은 AI가 답변을 합니다. 네, 저희는 그게 사람인지 모르고 사용을 해요. 방금 뭐 제가 초창기에 보여드렸듯이 뭐 들으셨겠지만 이게 사람이 하는 건지 아니면 기계가 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건 남성 음성이었는데 여성 음성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제가 그 놀랬던 건 25개의 언어가 됩니다. 영어에서 한국어, 한국어에서 일어, 불어 25개 언어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줘서 이게 되게 많은 도움이 돼요. 교육에 미치는 건 이제 거의 오버랩이 되긴 하는데 물어보는 것은 바로 그냥 해줍니다. 연습 문제도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뭐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러면 얘가 또 알려줍니다. 교육 자료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논문을 집어넣고 그 요약에 대해서 요약을 해줍니다. 그 부분에서 특정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냥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챗GPT가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냥 실시간 가정교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학생들이 이 챗GPT가 주는 답변이 맞는가 틀린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믿어버리기 시작하면 잘못될 수 이제 뭐 논문에서 사용되는 것은 어마어마하고요. 데이터 분석도 가능하고요. 물론조사 이런 하나의 AI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AI들을 통해서 제가 뭐 문헌조사라든가 뭐 예측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그 실제적으로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그 하고 싶은 게 한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챗GPT 테이블에 보시면 다시 그쪽으로 가서 보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훈련된 데이터 수가 있거든요. 이 데이터 훈련된 기간을 넘어가는 것은 챗GPT가 그때는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보죠. 이 전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돼 있어서 만약에 오늘 발생한 일에 대해서 챗GPT한테 물어보면 챗GPT가 만약에 답변을 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제 앞으로 만들어진 챗GPT는 인터넷을 서치를 하고 그런 걸 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치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뭐 뉴스에 가서 그런 걸 작업하거나 그럴 정도의 그 정도의 그런 기술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AI 모형, 챗GPT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 만든 것도 이런 모형들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모형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결함이 있거나 편향성이 있다면 똑같이 그다음에 이제 창의적인 건 한계가 있고요. 창의적인 건 인간의 영역이라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창의적으로 뭘 한 것 같긴 한데요. 그게 아마 기존에 있었던 얘가 그 배웠던 훈련된 데이터에서 약간 변형을 통해 새로운 걸 창출하지. 문맥이 한계가 있는 것도 있고요. 한국말로 물어볼 때하고 영어로 물어볼 때 답이 다른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챗GPT 자체가 일반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특화된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한계가 존재합니다. 감사 분야라든가 아니면 뭐 세법으로 들어가서 자세한 걸 물어보면 챗GPT는 아닙니다. 이제 회계법인에서는 그런 모형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어, 법인 내에서는 특화된 모형을 만들어서 그 모형에서는 좀 더 똑똑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아주 똑똑한 뛰어난 그 전문가를 그 이별 정도의 그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뉘앙스 같은 거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해보겠다는 건 한국말로 그 농담을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챗GPT의 가장 큰 이런 AI를 쓸 때, 생성형 AI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가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립니다. 똑같은 문제라도 사용자가 잘 물어보는 경우에는 답변이 정확하고요. 사용자가 잘 물어보지 못하는 답변이 정확합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면 되고요. 윤리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있고요.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저희 학교에 같은 경우는 논문 같은 경우를 챗GPT에 올리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챗GPT 자체가 본인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건 회사들이 얘기하는 거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받은 논문을 이게 이제 카피라이트 있죠. 그 논문을 챗GPT한테 올리면 챗GPT가 그 논문을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제 정보보호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됩니다. 이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챗GPT를 사용할 때 사용하셔야 되는 게 물어보는 방법이거든요. 이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이 자체가 하나의 이 학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의 직업이 됐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델이 이런 생성형 AI한테 사용자가 정확하게 의도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물어보고 거기에 답변을 얻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써주세요. 그러면 그냥 대충 써주는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뭐 배경은 한국이고 뭐 두 사람이 사랑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행복하게 끝나는 뭐 로맨틱 코미디를 써주세요. 그러면 그냥 이야기를 써줄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배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지금 링크를 두 개 나왔는데 여기 가시면 어떻게 챗GPT한테 물어봐야 되는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하나를 눌러보면 이게 프롬프트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거든요. 보시면 정말로 번역을 해요. 네. 공감되는 고객 서비스 할 때는 어떻게 물어보는 게 좋은가, 뭐 사업, 여러 가지 예술에서 챗GPT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뭘 할 때는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가를 사람들이 열심히 해보고 나서요. 이런 것들을 저기에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때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다가 그냥 이 주문돼 가지고 털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건 오픈 AI에서 얘기하는 6가지 전략이거든요. 이건 뭐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없어도 제가 실제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챗GPT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는 크게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는데 무료 버전은 좀 오래된 모형인 챗GPT 3.5를 사용하고요. 당연하게 유료 버전은 가장 최신 모형인 챗GPT 4 옴니를 사용합니다. 이 시연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좀 보여드려야 돼서 챗GPT 4 옴니 유료 버전을 사용하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연에서 보여드릴 것은 크게 4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재무제표 분석과 관련된 거고요. 제가 엑셀로 된 정보를 제공을 하면
챗GPT가 이 정보를 기반으로 재무 분석도 해주고요. 감사에서는 매출 관련 정보를 제공을 해서 이상한 거래, 의심이 가는 거래를 찾아달라 그러면 또 찾아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챗GPT가 똑똑해서 그 작성 요령에 관한 문서를 제공을 하면 문서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특정한 형식의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서류에 관련한 예를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사에서 인보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 경우, 첫 번째 계약했을 당시의 인보이스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 처리가 됐을 때 같은 인보이스 간의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사람들이 보통 했었는데, 요즘은 챗GPT를 통해서 이걸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교육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챗GPT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제공을 하여 시작을 합니다. 답변이 어떤 언어인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자기가 모르는 답변이라 정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알지 못함이라고 답변해 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예인 재무제표 분석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이건 삼성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입니다. 이 네 가지 문서를 기반으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제가 평가해 달라고 할 생각이거든요. 제가 지금 회계학 교수지만 이 문서를 일일이 읽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서 건전성 평가를 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는데, 챗GPT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완벽하진 않지만,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완벽하진 않지만 문서의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이런 프롬프트를 제공을 하면 챗GPT가 건전성 평가를 해줍니다. 첫 번째 줄은 챗GPT가 하는 역할을 설명을 한 거고요. 두세 번째는 제가 원하는 걸 설명을 한 겁니다. 챗GPT가 이 문서를 읽고요. 분석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분석을 기반으로 재무 건전성 평가를 이제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좀 기다리시면 자료가 정리됐다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 비율, 부채 비율, 매출 총리액 등 같은 주요 지표를 계산을 해서 그 지표들을 기반으로 아마 그 재무 건전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줄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벽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 제가 제공한 프롬프트가 굉장히 단순한 프롬프트여서 답변도 이렇게 단순하게 해준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걸 특별하게 얘기를 하면 유동성 비율 말고 다른 어떤 거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다른 분이 했던 평가 보고서 같은 경우를 제공을 하면 이 평가 보고서가 비슷한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도 해줍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 건, 이건 감사에서 많이 저희가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매출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문서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수량, 그 다음 매출액,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됐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소비자인지 아니면 도소매 하시는 분인지 분류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이 꽤 긴 정도, 한 6,000개 정도 되는 건데, 이걸 일일이 다 검사를 해서 이상한 트랜잭션을 제가 찾기가 눈으로 하는 건 상대적으로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챗GPT를 사용을 하면, 그래서 챗GPT를 사용해서 제가 이러한 프롬프트를 제공을 하면 이제 감사인이라고 먼저 역할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공된 데이터를 근거로 이상한 거래를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거래를 일일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후에 챗GPT한테 해달라 그러면 챗GPT가 이 문서들을 분석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의심 가는 거래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일일이 해줍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실 때 잘 아시겠지만 샘플링을 했는데,
이런 챗GPT의 능력을 사용을 하면 전수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감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이제 혹시 프로그래밍을 하실 줄 아시면 챗GPT에게 지금까지 한 걸 파이썬 코드로 작성을 해달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분기 내년에 하시게 될 경우에는 파이썬을 하시면 다시 와서 챗GPT한테 물어보실 필요 없고 여기에 있는 파일명만 바꿔주시면 파이썬을 통해서 이상한 거래들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예제는요, 챗GPT가 문서를 제공했을 때 이 문서를 이해를 잘 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가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간이서명 작성 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서를 챗GPT에게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면, 그래서 역할을 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필요한 것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챗GPT가 이 문서를 읽고 이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줍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잘 모르시겠으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달라 그러면 예를 이렇게 들어 설명을 해주고요.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특정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다시 또 물어보시면 되거든요. 공제세액 관련 부분이 궁금하시면 이런 식으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또 수초 안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실무에서 어느 정도 사용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자세한 프롬프트를 제공을 하면 거기에 맞는 정보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제는 그 인보이스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두 가지 버전의 인보이스입니다. 초창기에 계약을 했을 때 그 인보이스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실제적으로 처리가 난 다음에 물건을 받고 난 다음에 인보이스인데, 이 두 가지 인보이스 내용이 같나 틀리나를 감사에서는 종종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일일이 두 문서를 일일이 사람이 대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사진을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챗GPT에게 두 인보이스를 비교하여서 테이블 형태로 제공을 해달라 그러면 챗GPT가 이 두 인보이스를 읽고요, 인식을 한 다음에 차이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같은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나중에는 다른 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종 이런 걸 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동일한 문서인데 영어로 발급된 게 있고 한국어로 발급된 게 있으면 이게 맞냐 틀리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영수증을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요, 또 똑같이 두 영수증을 비교를 해달라 그러면 또 단시간에 수초 내에 이 두 영수증을 읽고요, 영수증의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이게 맞았나 틀렸는가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차이점도 쉽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들을 일일이 이해하시기가 좀 힘드시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림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를 하셔가지고 집어넣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종종 하는 건데요, 분석하고 나서 분석 그래프들을 일일이 설명을 할 때 어떤 그래프들은 좀 복잡해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그 그래프를 챗GPT한테 제공을 하고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그걸 읽고 나서 제가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학생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많이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교육과 관련된 건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제가 IFRS를 잘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으면
애플 기준상의 운영리수하고 자본리수를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 회계 기준서 규정하고 좀 다른가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해달라고 하면 설명을 해줍니다. 뭐 둘 다 똑같기 때문에 K기업에 관련된 이제 부분에 대해서 차이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소스도 제공을 해줍니다. 내용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한번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챗GPT 자체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앞에 모른다고 얘기를 하라 그랬어도 이게 확률 기반의 모형이기 때문에 확률이 한 70~80% 정도 되면 답변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보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는지는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맞으면 뭐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제 뭐 AI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원본 소스에 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뭐 저는 많이 쓰는데, 학교 수업 시간에 뭐 연습 문제를 만들 때 제가 일일이 하나씩 만든 것보다 챗GPT한테 이제 어떤 것을 가르치고 싶은가를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습 문제를 해달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습 문제를 작성을 해줍니다.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연습 문제를 제가 바로 복사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이 연습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고치고요. 그 다음에 살을 더 붙여서 수업 시간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긴 할 건데, 연구 논문에 관련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논문을 쓸 때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을 읽고 나서 그 논문들이 어떤 내용인가 그걸 이해를 하고, 그걸 이제 뭐 리터러처 리뷰에 저희가 작성을 하는데, 많은 논문들을 일일이 다 읽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챗GPT를 사용을 하면 이런 문서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원점을 요약해 달라 그러면 똑똑하게도 이 논문을 읽고 나서 그 수초 안에 이 논문을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요약본을 읽고 나서 이게 만약에 제가 실제적으로 하려는 거하고 관련이 있으면 이 논문을 읽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넘기고 다른 논문을 또 읽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챗GPT하고 하는 거고요. 이런 논문들을 사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오픈 AI를 사용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리서치에 사용하는 건 뭐 리서치 레빗이라는 건데요. 저는 이제 사인을 했고요. 무료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원하는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치시면 거기에 관련된 논문을 보여주거든요. 제가 주로 하는 논문이 XBR에 관련된 논문인데, 이런 식으로 치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논문들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여기서 제가 관심 있는 논문들을 이런 식으로 최근 논문을 해주면 여기에 관련된 일들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논문들을 찾아달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찾아줍니다. 한 가지 이 서비스가 좀 특별한 게, 논문 쓰신 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논문을 인용을 했거나 관련된 논문들을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큰 것은 좀 더 많이 관련된 부분이고 작은 건 작은 거,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 거기에 관련된 논문들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사이테이션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더 나오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챗GPT의 펑션은 굉장히 빙산의 일부고요. 이런 챗GPT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른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특화된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 건 챗GPT가 얼마나 좀 똑똑한가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한국 공인회계사 24년도 시험 문제를 제가 회계학 시험 문제를 제가 구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을 가시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뭐 복사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스크린샷이 가능하거든요. 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카피를 하고 나서 제가 이걸 저장을 이렇게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챗GPT가 읽고
거기에 관련된 답을 제공을 해줍니다. 답이 4번이라고 나오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이미지로 읽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아마 답이 3번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시거나 문제를 관련된 걸 제공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챗GPT가 선호하는 게 글로 된 거고요. 다음에 이제 이미지는 아무래도 이제 그걸 인식하고 그런 기술이 아직은 좀 떨어져서 종종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다음에 어떤 것이 더 내가 지금 쓰는 데 맞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답이 3번으로 나왔거든요. 동일한 문제를 제공했는데 이제 그림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4번이라고 나오고요. 아마 인식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텍스트로 된 것은 뭐 챗GPT가 원래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 건 미국 관련된 거거든요. 이제 한국은 제가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 합격률이 챗GPT4 같은 경우는 8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를 집어넣으면 합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제가 이 부분을 또 복사를 해가지고 그냥 챗GPT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답은 C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챗GPT가 이 문제를 읽고 답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것은 왜 A가 답이 아닌가, 왜 답이 C인가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물어보면 됩니다. 왜 내가 생각하기에 A는 정답일 것 같은데 왜 A가 오답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챗GPT가 또 잘 설명을 해주죠. 근데 이건 이제 뭐 챗GPT에 관련된 거고요. 제가 좀 뭐 여러 가지 챗GPT 관련된 다른 서비스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글 작성과 관련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챗GPT나 이제 오픈AI라든가 다른 AI 기반으로 글을 쓰시고 싶은 분들은 character.ai에 가셔가지고 등록을 하신 다음에 한국말로 이제 이렇게 프롬프트를 주시는 거죠. 내가 특정한 소설을 쓰고 싶어. 주인공은 여주인공은 어떻게 되고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래서 나는 50장짜리 글이 필요해, 100장짜리 글이 필요해, 그러면 얘가 또 작성을 해줍니다. 얘가 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미지나 그림에 대해서 이제 뭐 디자인을 하시거나 그런 걸 하고 싶으시면 캔바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가셔가지고 그림이나 문서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림으로 그려주기도 하고 합니다. 또 다른 건 음악을 혹시 만드시고 싶으면 수노로하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인데요. 여기 가셔서 원하는 걸 해주시면 가사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음악도 만들어줍니다. 혹시 비디오를 만들고 싶으시면 비디오 만드는 사이트가 또 따로 있거든요. 런어웨이미라는 건데 여기 가시면 이제 챗GPT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 만들고 그렇습니다. 뭐 딥페이크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 센서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되진 않고요. 설명을 해주면 관련된 비디오를 만들어 줍니다. 뭐 무료 버전은 뭐 별 볼 일 없는데 이제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면 정말 고 퀄리티의 비디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신 게 파워포인트 만드시는 게 좀 힘들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제가 원하는 문서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요, 플러스 AI인데요, 플러스 AI에다 집어넣으면 그 문서를 읽고 10장짜리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그러면 정말 그럴싸한 슬라이드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유료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해주면 그림을 넣어달라고 하면 그림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폰트를 바꿔달라면 폰트를 해주고 배경을 바꿔달라고 하면 배경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한번 가셔서 이것저것 보시고요. 정말로 이건 가치가 있다 그러시면 뭐 유료긴 하지만 한번 등록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많은 실무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시연은 챗GPT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hatgpt.com이라는 웹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아래에 있는 메시지 창에 제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집어넣으면 챗GPT 각 모형이, 예를 들면 챗GPT 4옴니가 제가 제공한 프롬프트를 읽고 그 프롬프트에 맞춰서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요. 웹사이트에서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거고, 실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챗GPT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API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뭐 보다 자세한 것은 오픈 AI에 가셔가지고 리서치라든가 거기에 가시면 각각 모형이 나오고요. 거기에 가셔서 프로덕트를 보시면 API 로그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정보는 뭐 편하실 때 가셔서 받아보시면 되고요. 이런 API를 사용을 하시려면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건 간략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프로그램을 해놨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실행하는 동안에,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입니다. 실행하는 동안에 제가 뭘 하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발표회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몇 초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기회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그 캐펙스 부분에 메모리 캐펙스가 작년에 증가됐다 그랬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음성 파일을 챗GPT API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먼저 프로그램을 해놨습니다. 뭐 좀 복잡하긴 한데 잘 모르셔도 되고요. 제가 하나씩 실행을 하면서 뭘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챗GPT를 사용을 하려면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를 뭐 인스톨을 해야 되고요. 그건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스퍼 모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음성을 제가 읽어드려고요.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드려고, 그다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이제 여기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 파일을 읽어오고, 제가 이제 챗GPT 기계 웹사이트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이 뭐 역할을 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음성 파일을 바탕으로 조회 포인터를 나열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분리 포인트로 나열해 준 거고요. 또 다른 건 할당된 작업, 과제 또는 해야 할 일들을 요약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건 이 음성 파일을 읽고 전반적인 톤이라든가 이게 이제 뭐 감성 분석을 해달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건 읽기가 제가 좀 그래서 이제 이걸 워드 파일로 제가 저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미팅 미닛 워드 파일이 작성이 됐고요. 이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챗GPT A 파일을 통해서 했던 요약, 그 다음 키포인트, 그 다음 액션 아이템, 뭐 센티먼트 이렇게 가지고 정리를 해줍니다. 많은 문서를 분석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 건 뭐 이건 제가 연구에서 쓰는 건데요. 이게 MDNA거든요. 삼성전자의 MDNA입니다. 2002년 거다고 2023년 거 MDNA인데요. 뭐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많이 관심이 있는 게 이 MDNA가 얼마나 일치하는가, 뭐 해가 바뀌었는데 동일한 MDNA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매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코사인 시뮬레이터라는데 너무 좀 복잡해서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두 문서를 비교해서 몇 퍼센트 매칭한 걸 보여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읽어오고요. 이제 거기에 필요한 코사인 시뮬레이터 매저하는 모듈을 제가 불러오고요. 이제 그 모듈을 기반으로 파일 두 개를 제가 읽어오라겠습니다. 읽어와서 챗GPT에 인베딩이라는 거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글자를 수치화하는 거고요. 그 수치화를 통해서 두 문서를 비교를 하면 이제 결과가 99% 매치된다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서가 두 개가 있었을 때 계약 문서 같은 경우요. 계약 문서가 얼마나 같은가, 어떤 특징분이 같은가를 이런 기법을 통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챗GPT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빙산의 일부이고요. 제가 시간이 많았다면 좀 더 많은 걸 시연했을 건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다음에 언제든지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기꺼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노 교수님. 노 교수님은 사실은 이 한국인 학자신데 막상 외국에 나가서 박사도 하시고 지금은 인포메이션 시스템 쪽으로 어, 테뉴를 받으신 세계적인 석학이신데 지금 다른 질문 혹시 이제 올라온 거를 어, 제가 봤더니 어, 거기에 그 Q&A 세팅에 이런 질문이 나와 있네요. AI가 배우는 자료나 AI를 교육하는 훈련자들에 대해서 이미 내재하고 있는 편향이 있다면은 AI와 분리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고 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요, 각각 그 AI를 만든 회사 내부적으로, 어, 특별한 특별한 그, 뭐로 하면, 특별한 부분들이, 그 기관들이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 기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를 하고요. 그다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오픈 AI에 만드는 또 AI가 따로 있습니다. 모더레이션 AI라고 해가지고, 성적인 거라든가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면 얘들이 또 스크리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가지고 스크린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단어를, 이제 옛날에는 AI에다가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습니다. 핵무기 만드는 거, 총 만드는 거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전에는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무조건 다 사용을 했는데요. 요즘은 그 데이터를 사람들이 스크린을 합니다.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가 어떤 답변이 들어왔을 때 그 답변이 AI가 만들면 사람이 그걸 실질적으로 읽고 맞았는가 틀렸는가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같은 경우는 인터넷은 자료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요즘은 그 트레이닝 시킨 모형을 가지고 사람 이제 답변이 나오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가서 그 결과를 판단을 해가지고 맞았다 틀렸다를 하면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의 이제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걸 제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큰 도움이 지금 되는 추가적인 모르겠네요. 질문이 이제 아직은 없는데 하나 더 들어올 때까지 제가 중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노 교수님께서 어, 회계적인 그 기준 해석 관련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IFRS와 기업회계 기준서의 차이점을 질문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그 나라에서 정확한 용어는 기업회계 기준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IFRS하고 일치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치는, 풀 어답션을 네, 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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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가 어떠냐 하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네, 이것은 뭐, 영국을 비롯한 IFRS 그 네, 발표한 국가하고 한국 기준하고 뭐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처럼 질문이 되어졌기 때문에 네, 질문이 좀 이상하게 돼버리죠. 사실은 그게 같은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알고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질문하는 사람이 그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답변을 하게 되면 이제 얘는 사람한테 기계이기 때문에 너 답변해봐 그러면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이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틀린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물어본 답변에서는 한국에서는 IFRS를 기본으로 하되 한국 상황에 맞춰서 된 K 갭을 따른다고 나오는데 이제 리스 처리는 IFRS하고 똑같다고 나오거든요. 답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게 맞았는가 틀렸는가는 이제 사용자가 다시 가서 이제 그 찾아봐야죠. 이게 맞았는가 틀렸는가. 그 원본을 보고 나서 원본에 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 예, 그러면 이 챗GPT가 주는 것을 100% 믿기 시작을 하시면 잘못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아까 벌써 말씀드렸지만 뭐 숫자도 틀리고요. 그다음에 뭐 음, 아까 스트로베리도 틀린 경우도 많거든요. 예, 지금은 과도기라서 사용을 할 때 저는 제가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은 이런 AI를 본인이 직접 가서 소스를 보고 그 확인하기 싫으면 AI를 3개 정도 켜놓고 물어보라 그러거든요. 3개가 똑같은 답변을 하면 그게 맞을 확률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주 재미있는 얘기네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어, 그 예를 들어서 리스와 관련된 얘기를 IFRS하고 기업의 기준서하고 그거는 사실 똑같은 거니까 아, 네, 정확한 답변이라면은 원칙적으로는 그 우리 AI가 같습니다. 이렇게로 말을 하든 해야 되고 부득이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한국 일반 기업에게 기준하고 IFRS하고 차이가 뭐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좋은 질문이 되죠. 그러니까 네, 기업에게 기준서는 그 자체가 우리 한국에서는 IFRS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예외가 있긴 있어요. 우리 기업의 기준서 전체로 치면은 한 99%는 그대로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번역해서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거기에 한국적인 특수한 상황에서 한이라고 붙은 그 자구가 있습니다. 그런 패러그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한국의 그 법령이라든가 제도 때문에 어, 좀 모디파이를 한 경우는 있지. 그렇지 않으면 원칙은 같습니다. 똑같은 것이고 어, 지금 그 외에 추가적인 질문이 하나 그 사이 하나 들어왔네요. 음, AI 활용 사례를 시연해 주시기는 했는데 그 수준은 아직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이든지 실제 업무 현장이든지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히 논문 쓰는 것에 있어서는요, 제가 뭐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 리서치 레빗이라는 건데요. 카운트가 있어서 뭐 아무나 가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XBRL이거든요. 그 영재표 관련 건데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네, 제가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집어넣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다 찾아주고요. 제가 다 더한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데를 관련된 워크를 이렇게 찾아보고요. 이렇게 해주면 화면을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리터러처 리뷰할 때 누가 어디를 사이트를 하고 누가 뭐 있는가를 알기가 참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 누르면 누가 어떻게 지금 화면이 크지가 않아서 제가 크게 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요약을 해달라고 하면 요약해주고요. 그 다음에 논문도 원본도 찾아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박사과정 학생들 그 논문 쓸 때 이런 것을 써가지고 리터러처 리뷰를 하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학생들 교육할 때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문제를 또 쓰기도 뭐하고 그래서 바꾸는 게 숫자만 조금 바꾸는 건데요. 뭐 제가 쓰는 트릭 중에 하나는 작년 문제를 집어 넣어주고요. 여기하고 비슷하면서 다른 회사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금액을 바꾸거나 아니면 동일한 컨셉을 물어보는 걸 만들어 달라고 하면 금방 만들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제 이제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틀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답이 2번인데 3번이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기 전까지는 왜 학생들이 3번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면
챗GPT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예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실무에서는 뭐 챗GPT를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제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미국에 있는 빅4들은 그 데이터 그 보안 때문에 그 일반 회사한테 그런 본인들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챗GPT하고 해가지고 본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 모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딜로이트라든가 뭐 EY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모형을 만드는 거죠. 트레이닝을 다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에 특화된 뭐 아니면 EY에 특화된 그 생성형 AI를 만들어서 그걸 실무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모든 소프트웨어에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엑셀에도 들어가 있고요.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렸는데 그 쓰신 글을 집어넣고 어떤 AI 사이트에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줘.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 초안을 작성을 해달라 그러면 작성도 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예제가 있으면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해달라 그러면 해줍니다.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고 뭐가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실무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회사들이 지금 PDF로 그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제 뭐 그 인보이스를 받을 때 PDF로 된 인보이스들이 있는데 이 인보이스에 있는 들어가는 내용이 실제적인 회사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사람들이 전해냈었는데 챗GPT한테 이걸 물어보고 나서 이걸 파싱을 해가지고 PDF를 읽어가지고 글로 바꿔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회사 리스트에 있는 벤더 리스트에 있는데 매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면 그것도 거의 90% 이상 정확하게 해서 실무에서도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시간이 예, 다 돼서요. 지금 조금 오버됐는데 아주 진지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우리 AIS 그 어카운팅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대가이신 우리 노 교수님 오늘 모시고 아주 보편적인 AI를 넘어서 회계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 또 저도 얼마 전에 미국의 그 트리플 A 미팅 그 워싱턴 DC에서 있었죠. 그때에서 노 교수님도 뵙기도 했는데 아, 뭐 EY 같은 경우 특히 빅4의 그 PwC 이런 데서는 자체 자료 가지고서 트레이닝을 리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제 의미 있는 그런 보다 그 헐루시네이션이 적은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걸 보고 정말로 우리 회계 업계의 발전이 정말 무섭구나. AI의 그 발전의 추세에 맞추어서 회계 쪽에 많은 발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공부를 정말로 부지런히 따라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유익한 강의 우리 다 같이 박수로서 노 교수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